우리 강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구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제가 전과 3범이잖아요. 전과 국가보안법, 폭력. 근데 국가보안법과 폭력인데 이게 두 가지인데 스포츠조선의 그 국장이 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을 해요. 해칭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싸우다가 폭력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정교조 선생님들을 강제로 이 전출 보내는데 항의하러 갔다가 뭐 제3자 개입법, 집시법, 폭력 3개가 있어요. 붙었는데 그 2개 떼버리고 폭력만 딱 남겨놓으니까 뭐 폭력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과 3범이고 빵살이도 좀 해봤는데요. 쉬고 싶으면 빵에 들어가고 싶어요. 2008년에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었던 그 최상재 PD하고 그 당시 제가 언론기획실인데 사무총장을 했던 양문석하고 큰 집회 중요한 싸움마다 둘이서 계속해서 싸워요. 둘이서 왜 싸우느냐? 내가 갈게. 이거는 무조건 구속 이 택이에요. 국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뭐 이런 거. 이거는 이 택만 떨어지면 무조건 구속이니까 내가 갈게. 둘이서 계속 싸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니까.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잘한다니까. 잠깐만. 그냥 찾으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속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무섭지 않다. 오늘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철학인데 지지난 주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부산에서 이제 강진구 기자가 와가지고 그 연설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부산 그 촛불 집회에 가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보가 들어온 게 있고 확인 취재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구속영장에서 구속이 되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힐 수 없어서 그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나랑 다르구나. 나는 제발 잡아가주라. 좀 쉬다 오자가 나의 기본적인 구속에 대한 개념이면 강진구는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더 밝힐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다 하니까 구속을 늦춰달라. 끝난 거 아닙니다. 늦춘 것뿐이고 연기된 것뿐입니다. 끊임없이 이재명과 강진구는 지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장 청구는 날라올 겁니다. 그냥 세금 계산서 날라오거나 여러분들 이 카드 청구 하듯이 날라올 건데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고 나보다 뛰어난 놈이구나 저 놈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놈저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저하고 강진구의 관계는 한 20년 이상 된 관계고 제가 그냥 막연히 존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을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박수! 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유, 그런 게 중요하나요. 이분은 노조위원장을 하셨고요. 저는 위원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동생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전형적인 그 몸 쓰는 사람과 머리 쓰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았어요. 부인과 문인의 차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구 기자님은 사실 제가 2010년 말에 이제 경향신문 그 노조위원장, 언론노조 이제 경향신문 지부장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양문석 우리 위원이 조도님 안녕하세요. 언제는 사무총장인가로 사고 아니요. 제가 그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어요. 그랬나요? 맞아. 그래서 와서 축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줄 알았어요, 사실 그때. 원래 모나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은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조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2010년도 그 노조위원장 신출내기 노조위원장 할 때는 마이크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이제 양문석 위원은 그냥 축사하러 왔는데 그냥 초대석을 줬어. 그래서 항상 뭔가 겉에 풍기는 포스도 그렇고 항상 인상에 하여튼 최소한 한 5, 6년 이상은 저보다 인생이 선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은하수님 그만큼 아니 계속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지금 저기 그 거의 동갑이라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끝났나요? 약간 아니다. 여기서 제가 은근히 제 자랑 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장차관이 되면 경영자들 행사는 가는데 노동자는 안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두 축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경영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고 경영자 집단이 있으면 노동자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간 내가 방송통신위원 되고 차관 딱 자리 달고 경향신문 노조 지부장 심의식에 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현직 차관이 노동조합에 그 축사를 하러 가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야마 다른 사람들은 경영자 관련해가지고 다 가잖아. 그러면 왜 노동자가 가면 안 돼? 너희들이 대가리가 잘못된 거야. 하고 나가면서 집회도 나가요, 제가. 그래서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방송통신의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을 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과거제가 고려 강종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의 과거제 역사 속에서 대모하는데 현직 그 차관이 나가서 네, 지랄을 기사님님 돌아버릴 저는 모르는 사안이거든요. 그 자리를 열어준 사람이 최초의 자리를 열어준 사람. 제 방에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코로나를 모시는 방송통신인이 분인데 갔다 하면 싫어해요. 근데 나좀 가게 어쨌든 간에 그냥 사실이 어쨌든 간에 제 채널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구 집행부가 저를 불러줬고 가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강진구 기자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뭐 더 들으려면 끝도 없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금 이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체포동의안 뭐 부결되긴 했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강진구 기자님을 향해 10만 구독자도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좀 느끼거든요. 네, 일단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그 유사한 지점들을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겨나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선배로서의 먼저 경험과 선배. 여기서 선배라고 표현을 합니까? 선배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네. 아니 던탐사에 특종을 또 한 게 있어요. 단독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질 않아. 그게 뭐냐면 갑자기 옵티머스를 가지고 기소를 3명을 하잖아요. 민주당은. 그리고 나니까 지들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18일은 가를 선택하고 19일은 무효나 기권을 선택한단 말이죠. 여기에 연관성. 이걸 얼마만큼 꼬투리를 잡고 계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하고 그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결국 두 분 윤석열 오해가 있으시면 푸시고요. 또 잘만한 게 있으면 서로 먼저 사과하고 두 번씩이나 이걸 서로 같은 진영인데 싸우지 말고 다 덮었거든요.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굉장히 갑시다. 석연치 않게 덮었고 예. 이때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 변호인이 그 이규철이잖아요. 이규철. 그렇죠. 윤석열이 이제 박영수 특검 있을 때 특검 보호를 했죠. 대변인이죠. 특검 대변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사건을 이제 불기소 결정을 할 때 이규철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방문해가지고 무려 1시간 동안 면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단둘이서. 예. 서울중앙지검장을 1시간 동안 만난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예. 뭐 둘이서는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뭐 양쪽 집이 전부 다 그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어서 개새끼 얘기를 했다고요? 한 시간 동안? 반려견 뭐 얘기만 하다 나왔다 그랬는데 결국 그 한 달 후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혐의 결정을 내릴 당시에 검사가 김유철 검사예요. 김유철이야?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현대고 1년 선배고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형사부장을 마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갈 때 대검 그 범정으로 같이 따라 이동을 했잖아요. 그랬나요? 이거는 윤석열 사단이 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웬일인지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남부지검의 그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옵티머스하고 라임 재수사한다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네들이 덮어놓은 사건을 왜 다시 뒤집는다 했을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전. 그리고 실제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 일당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 문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시작될 때 이 옵티머스 일당들을 그 변호했었던 변호사가 누구냐면 주진우예요, 주진우. 지금 대통령실에 법무부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자들은 사건을 덮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를 털면 누가 나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재한 거에 따라도 최소한 저는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2명 이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낙지개죠? 낙지개죠? 당연히 다 낙지겠죠. 연포탕의 재료인. 예. 그러니까 아니 연포탕 재료라고 얘기한 거야 그냥.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희가 취재해 봤을 때 그 삼부토건 쪽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었고 예. 그리고 삼부토건의 그 대표이사가 이낙연 동생이 대표이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2020년 10월달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삼부토건, 이낙연, 그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다 얽혀 있는 사건인데 옵티머스 라임을 윤석열이 재수사한다, 한동훈이 재수사한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떨겠습니까? 윤석열 사단이나 삼부토건 쪽은 안 떨죠. 그렇죠. 절대 저기는 못 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낙연계 쪽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데 그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재수사한다라고 취임 초에 또 엄청나게 그 소란을 피우다가 그게 잠잠해졌거든요. 예. 잠잠해지다가 갑자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막 수사를 엄청나게 하던 올 1월 달부터 다시 옵티머스 라임을 수사를 하고 금감원에 또 윤석열 사단 출신의 검사들을 파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옵티머스 수사를 갑자기 재개한 것과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나왔던 표결, 그 표 내용을 봤을 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내가 옵티머스 쪽에 연루가 돼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윤석열 한동훈이 검사뿐만 아니고 금감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옵티머스 라임을 갖다가 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라고 하는 건 좀 자연스럽게 그 시그널을 본인들이 떨고 있다는 걸 다시 윤석열이나 한동훈 검찰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예. 그렇죠. 이런 거 형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저기서 얘기하자면 지금 저기서 하면 안 돼? 아니요 말씀하세요. 하면 안 되냐고. 아니 말씀하세요. 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좀 해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웅래를 치면서 체포동의안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방탄국회라는 이미지로 고착시켜서 때리면 나중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결단을 낼 것이다가 노웅래의 포석이었어요. 예. 그죠? 정성호를 때리면서 정성호가 김용과 정진상을 면회온 걸 갑자기 2, 3개월 전끈을 꺼집어서 때린 것, 체포동의안에서의 체포의 요건인 흔적을 지우거나 벗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성호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민, 이수진을 기소했던 거는 너가 까불면 죽어 라고 하면서 캐비넷 속에 있다라는 건 지들도 다 알아.
그렇지. 그 캐비넷 속에 있는 애들이 쫄았어. 그래서 토해냈어. 이게 검찰의 장난질이었고요. 거기에 아주 성실하게 따랐던 애들이 이번 38명인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배신한 새끼들은요 끝까지 배신합니다. 그렇죠. 고쳐 쓸 놈들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그랬고요, 한동훈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박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선거 2개월 남겨놓고도 김종민이나 이현욱이 나와서 후보 교체론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박수! 예!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마음이 참 많이 참잡하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는데 1등 공신을 냈던 그 동양대 최성애가 했던 얘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 최성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낙연, 윤석열을 거의 구분 없이 예. 그러니까 같은 분이라 이거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이 대통령이 돼도 좋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도 좋고 이재명만 안 되면 자기는 이미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측근들이 걱정을 해왔을 때 왜 윤석열한테 이렇게 줄을 서면 어떡하냐. 이낙연이 되면 지금 요즘 그때 당시에 2019년 당시는 이낙연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측근이 이낙연이 이거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너무 윤석열 쪽에 이렇게 줄을 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니까 이낙연 거기도 내가 잘 알아.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조국을 친 사람이 분명히 우리는 윤석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낙연 얘기를 하는 건 둘이 같이 친 거다. 이런 얘기죠. 둘이 같이 친 거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연출이 여러 곳에서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좀 내가 좀 위험해지니까 두 양쪽의 세력들이 이렇게 연결점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이는데 옵티머스나 라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죠. 옵티머스 라임 결국 삼부토건에서 다 막아요. 그럼요. 삼부토건은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고 이낙연도 만나고요. 그리고 삼부토건을 지배하던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휴림로봇의 사회이사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동아일보 출신들이 또 거기 휴림로봇에 들어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휴림로봇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김재호야. 동아일보 사주랑도 이름이 비슷해. 똑같아. 김재호. 그런데 물론 동아일보에서는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낙연 쪽의 세력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름을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름을 교체하는 거에 뿐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낙연은 제가 그 뒤에 있는 우리 사회의 그 밀본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현대판 밀본,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서 건너간 거예요. 네. 이낙연에서 윤석열로 건너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야. 끝난 건가요? 예. 진짜 네.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네. 열을 받으니까 또 그런 알겠습니다. 블레이드가 생기는 그런 장면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가야죠. 그러면 우리 강진구 기자한테 그러했던 것처럼 검찰은 또다시 이제 영장 쪼개기를 통한 제2, 제3의 구속영장 신청을 이재명 대표에게 할 것이라고 그렇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분들도 어떻게 이런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좀 예측이 되는지도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박사님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사실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번에 강진구 기자가 이제 풀려 나온 날 바로 직후에 그 뉴스를 듣고 제가 올렸던 페이스북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라고라고 했는데요. 근데 강 기자 나왔었을 때 사법부에도 아직까지 사람이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다, 사법부의 칭찬들이 쏟아지는
일부의 이제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경계했던 게 그 지점이었었거든요. 각상도 50억을 누가 무죄로 만들어줬습니까? 그 다음에 김용, 정진상의 구속영장을 보고 누가 영장 발부를 했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됐던 영역에 있어서는 일절 사법부가 타임이 없습니다. 오로지 청구하면 발부하는, 검찰이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하는 딱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약간 비껴 있었던 강진구 기자란 말이에요. 이번 사건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강진구 기자의 그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문제와 이재명의 그 심사는 전혀 판이한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그리고 우리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그리고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계속해서 실질 아이고 또 우리 은하수님 감사합니다. 심사를 받으러 가라. 단두대에 칼을 예리하게 갈아놓고 이재명을 떠밀어서 목을 걸게 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진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고 조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속내는 하나입니다. 그냥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걸로 다음번 총선과 또 대선을 다 끝내버리겠다. 이재명이라는 그 자산이 없으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보셨잖아요. 그 오합지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이라는 구심점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고, 지금 누가 그런 작전을 직접 필드에서 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들을 약화시키는 게, 그들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게 사실은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좀 손혜원 의원의 방송을 보고서 보이콧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발견한 건데 보이콧을 하는 거야? 발견은 뭘 발견해? 베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접 그 구속의 위기에 한 두 번씩이나 이제 지옥문 앞까지 끌려갔다가 풀려 나온 사람 입장에서 물론 이제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걸 설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되지만 너무 사실은 저는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속을 불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동훈 이 검찰 그리고 윤석열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세 보여요. 굉장히 공고해 보이고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결국 저를 두 번씩이나 제가 구속 위기까지 몰렸다가 제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강진구를 구속시켰을 때 돌아올 그 파장들, 그리고 강진구 뒤에 버티고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주권자인 그 시민들의 그 저항, 분노, 그런 것들이 결국은 두려워서 저는 두 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의외로 윤석열 검찰 독재가 심히 급격히 저는 좀 빠져나가고 원하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그 사법부의 분위기도 물론 판사 개별적으로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사법부도 그렇고 저를 조사했었던 경찰관들도 그렇고요. 그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그 절대적인 복종, 공포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급격히 저는 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만 똘똘 뭉쳐서 연대를 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그 어떤 공안 침탈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양심은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양심적인 살아온 사람만이 그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와 프레임을 했는데요. 포착 비리 대 검찰 비리, 사법 리스크 대 검찰 리스크라는 두 프레임을 충돌시켰잖아요.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이에요. 판사가 약점이 잡히면요,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약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우수수 내부의 바퀴벌레 세자 간첩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약점 잡힌 판사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가장 기가 찬 게 박용진 같은 애들, 민주당이 향후 정치의 지상 과제는 총선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만 봐도 저당의 최고위원으로 나온 조수진이 민주당 이재명으로 총선 필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당 대변인이라는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이재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성철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두 놈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재원이라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해보세요. 두 개 이야기하면 인정할게요.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한 개라도 사례를 댈 수 있는 놈이 없어요. 두 번째, 이재명은 오염된 재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범죄 혐의를 지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장성철에게 물어봅니다. 증거 있는 거 한 개만 이야기해라. 유동규, 남욱 이야기인 거 빼고. 아유, 우리 도도님도 감사합니다. 증거 한 개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재명은 거짓말쟁이야, 이재명은 범죄 덩어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 하나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자, 이럴 때 이러한 엉터리 신화 미신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사퇴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왜 사퇴해야 되느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사퇴해야 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몰상식이 상식을 잡아먹고 불공정이 공정을 잡아먹고 불의가 정의를 잡아먹는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으라? 왜 총선 승리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몰상식한테 먹히는 상식을 보려고 우리가 총선 승리해야 돼요? 맞습니다. 불의하나 정의롭지는 않으나 이재명 때문에 계속해서 총선까지 윤석열이 한동훈이 이 사건을 끌고 갈 건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건데 이재명을 제거하면 낫지 않을까? 정치 왜 하는데요? 불의를 깨려고 하는 거고 몰상식을 깨려고 하는 거고 불공정을 깨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작당시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짓입니다. 총선 승리 왜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왜 이겨야 되는데요? 이 꼴 보려고 또 이 꼴 보려고 169석에서도 이 꼴을 보고 있는데 미친놈들입니다. 총선 승리 있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도려내야 될 고름이고 밟아 죽여야 될 바퀴벌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최고다. 정말 싫어요. 양문석을 국회로. 너무 멋진 말씀이셨고 감동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트럭 위에서 하시려고 미리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죠? 네. 어쨌든 네. 지금 저 시간이 또 3부의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자, 다음 총선에 우리 국회로 우리 양문석 양님 얘기를 들으면서 소장님,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이제 그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최고입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좀 생각난
그 이제 우리 이제 다산 그 정약용 선생이 했던 얘기. 인생에 있어서 그 사는 방법은 의로운 길을 걷는 거하고 이로운 길을 걷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이롭지는 않으나 의로운 길들을 걷는 것이 굉장히 제일 힘들죠, 사실은. 근데 의롭지 않으나 이로운 길을 택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정치공학에 따라서 의롭지는 않지만 이로운 길을 택하려고 했던 이제 의원들 얘기인데 다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롭게 보이나 의롭지 않은 길을 나중에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롭지도 않다. 반면에 당장은 이롭지 않으나 의로운 길을 가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결국 그것이 이롭게 된다. 그만하세요. 지금 네, 우리 양문석 박사님하고 강진구 기자님 중요한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멘트를 안 했는데요. 우리 푸른 하늘님 그냥 계세요 그냥. 의와 의이입니다. 서로 우리 진중해집시다. 그냥 엄기 딱 붙이시고 계세요. 남아야 돼.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본인 혼자 멘트를 다 하려고 마지막 멘트를 본인이 하려고 그러려고 방송을 합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뜨거운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강진구, 양문석 두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불이랑 얼음이야, 불이랑 얼음.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덕분으로 지금 현재 동점자 6,700명 달렸습니다. 잠시 후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